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콜라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그런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주주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7일에서 6개 안건 중에 이제 한 가지 안건에 주식수를 늘리는 안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FC-EV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스타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9월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도 유상증자는 진행될 거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 일단 얘네가 1분기 보고서에서 1분기에 남은 잔여 자금이 4,069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면은 2분기를 쓸 수 있죠. 2분기 동안 소진을 할 수 있는 물량인데, 분기당 얘네가 1,500억을 소진한다고 1분기 보고서 안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미 500억을 소진을 했고요. 그러면은 3분기쯤에 자금이 이제 1,000억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가 항상 1,000억대, 전에도 1,000억대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0억대쯤에 다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3분기쯤, 그러니까 9월에 자금이 바닥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상증자를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그때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은 그 전에 주가가 좀 올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더 내려갈 확률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병합이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상증자가 있는데 1달러를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11월, 12월쯤에, 왜냐하면 그때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11월 아까 20일까지 주식 병합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그래서 11월 달에 주식 병합이 진행될 걸로 가장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식 병합 비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겠죠. 그 당시 주가로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주가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예측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 병합이 언제쯤 진행이 될 거고 유상증자가 언제쯤 진행이 될 건지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물타기나 신규 투자 이렇게 할 거냐, 솔직히 리스크가 가장 없을 때는 뭐 이쯤, 이 사이, 이 틈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아예 주식 병합이 끝나고 투자나 물타기를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투자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상황을 보자면 마크 러셀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마다 몇십만 주씩 계속 파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량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마크 러셀 물량이.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니콜라 차트로 보시면은 계속 뛰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쯤에서 대부분 이사회의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사회들, 이사진들이 대거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대거 탈퇴로 인해서 이 마크 러셀이 매도를 지속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게리트 막스나 로스차일드도 이미 주식을 매도를 했죠. 네, 그리고 공장이 생산이 중단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냐, 뭐 개조 때문에
중단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말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장 개조를 먼저 말했습니다. 공장, 그러니까 얘네가 7월 달에 수소 트럭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하기 위한 중단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일단 수요도 솔직히 BEV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애리조나 공장에 그 재고가 있습니다. 그때 재고가 150대인가 그 정도 있다고 제가 봤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고, 그죠? 수소 충전. 그 다음에 무슨 뭐 MCT나 모바일 트럭, 그런 모바일 트럭 그런 것까지 만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럭도 만들죠. 수소도 플러그 파워를 통해서 허브를 설치해서 생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은 돈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자금에도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심지어 독일 유럽 공장까지 팔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당연하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계속 되어 있고, 이번에 FCV를 출시하면서 과연 적자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